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 지원군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놀아도 저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놀아도 저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학자금을 이제 대출 받으면은 네.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이제 학점을 몇 학점 받아야 되고, 네네. 성적을 뭐 이렇게 얼마 C학점 이상 받아야 되고, 예. 그 중에 이 성적을 C학점 이상 받아야 되는 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나빠도. 네. 아, 그거는 성적이 나빠도 해줘야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우리가 C학점이라고 하면은 네. 대학에서 아이, C학점 밑에는 이건 사실은 과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낙제. 예. 안 한다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사람한테 예. 근데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 특히나 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네. 취업한 이후에 네. 그때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 얘기는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공부에 네. 집중해라. 그런데 그 공부에 열심히 하라고 한 그게 목적이 그건데 네네. 그 성적을 없애버리면 네.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서 이 장학금을 받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당구 쳐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학자금이 네. 저리 시장 금리보다 아주 낮은 금리로 주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이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가 노세 젊은 노세 아니에요. 자,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근데 이게 나온 그 배경이 좀 웃깁니다. 네네. 이게 좀 웃겨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네네. 먼저 그 정당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6월 첫째 주차, 네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네네. 그 설문조사 한 겁니다. 네네. 보면은 그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 네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 게 이제 국민의힘이고, 네네. 파란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38%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9.7%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20대 네. 그러니까 뭐 선거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8세부터 그러니까 이게 요즘 문제는 이대남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0대 남자, 예, 또 이대남 이대녀가 있는데 특히 이대남이 화가 나서 이번에 4.7 보궐선거에서 박살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딱 나오네. 예, 그래서 여기 18세에서 29세에 국민의힘이 37.7%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23%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그렇네요. 그러나 이제 30대, 4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습니다. 40대가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공고한 지지층이고요. 예. 50대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예전에 이게 50대, 60대, 70대는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20대가 반란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 후에 이 학자금을 갖다 상환해 주는 거를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성적 기준을 확 없애버린 겁니다. 네, 그래요. 보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재 지방대학교가 조만간 없어져야 될 대학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우리나라는 이제 태평천국이 됐네요. 이제 잘하면은 대학생 전원에게 다 보면 장학금 주겠네. 자, 그래서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한번 정의를 보면은 대학생이 이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갖다가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에 근데 미안하지만 성적이 나쁜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떡하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정부 재정을 통해서 저리 대출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제 은행에서 흔한 은행에서 악까지 나는 부분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꿔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법안 통과 일정이 이게 아주 이제 정치연사하고 연결되는데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게 교육위원회가 이제 상임위원인데 그렇겠죠. 거기에 이제 4월 26일 날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 통과가 네. 5월 20일입니다. 네. 이게 5월 20일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네. 지금 이제 고검장이 됐죠. 네네. 그때 이제 기소가 되니까 네. 백혜련 네. 최고위원이죠. 예,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죠. 예. 이제 스스로 결단하라고. 네네.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뭐 압력을 넣는지 백혜련 간사를 박주민 간사로 바꿨습니다. 근데 바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하는 바람에 네네. 그때 막 항의가 많죠. 야당에서. 예. 그 당시 그 법사위원장은 윤호중인데 윤호중 자리에 박주민이 앉아서 다 통과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런데 네. 요때 뭘 했냐? 민생법안 99개를 네. 슬그머니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요. 그 법안 안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잘했다. 나중에 이와 같은 이 폐악무도한 짓은 반드시 역사에 의해서 심판될 것이고 이 박주민이나 이런 자들은 나중에 국민 배임 행위로 국민 재판정에 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5월 21일.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간단히 살펴보면은 네. 이게 정식 명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입니다. 네네. 이게 구조가 있는데 여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 자격 요건이 당연히 이제 가구 소득분이 이제 소득을 따져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냐.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점, 매닥점, 예, 학점. 매닥점이 이수했느냐. 그다음에 성적, 석차, 시학점 네. 이상을 받았느냐. 예.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개인 신용 평점. 이게 이제 자격 요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다 있는데 딱 성적이 빠졌고 가구 소득 분위 및 다자녀 가구 거래량고 예. 학점 예. 연령 저기 빠졌구나.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성적 석차가 빠지고 예. 그다음에 개인 신용 평점 개인 신용 평점이 빠졌구나.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예. 거의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태평천국이 왔다니까. 자, 그리고 더 놀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대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도 이게 또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문제 심각한 건데. 네네. 자, 여기 대상이 보면은 개정 전에는 네네. 여기 외국인하고 대학원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개정 후 보시면은 네.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까지 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제외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넓어졌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네네.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네네. 정부 부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이걸 읽을게요. 네.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기획재정부가 말 그대로 그야말로 돈줄을 쥐고 있는 데 아니에요. 네. 다음에 어쨌든 이 기획재정부라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처입니다. 예. 학업 의지가 있는 대학생에 최소한의 학업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 기준 폐지 시 학업 성취도 저하로 취업 가능성이 떨어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당연하지 취업 못할 텐데 그렇죠. 성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 학자금 대출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슬쩍 네, 그 슬그머니. 99개의 민생법안에 슬쩍 집어넣었죠. 왜? 지지율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또 관련 부처가 또 이제 그 네. 대학원생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대학원생은 네. 이 학업과 네. 병행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이냐 파타임이냐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학원생 다닐 때 네네. 당신 박사학위 다닐 때 네. 풀타임이냐 파타임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이제 풀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직업 없이 네네. 완전히 내가 올인해서 이제 공부만 하는 거고 네네. 파타임은 일도 하면서 이제 이거 학위 과정도 같이 받는 거죠. 전부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행정고시한 공무원들이 대부분 박사라는 사실 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왜 하냐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사무관 서기관쯤 되면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부의사관쯤 되면 박사과정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이거 주나?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사실 박사과정 정도 다니면은 예. 박사과정에서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보면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하니까 뭐 요즘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시간 강사 뭐 뛰거나 뭐 더 직업이 있는 가운데 박사과정 다니고 또 보면
학교 무슨 뭐 저 교사들도 뭐 많이들 박사과정 다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그래 나름대로 그래 생각이 그래도 뭐 뭐랄까 정상적이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입니다 지금. 아니 기획재정부는 아니 저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 문재인 밑에 있는 놈은 홍남기고 기획재정부에 이거 저 뭐는 일반 저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홍남기 그놈이 문제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업 종료 시점이 뭐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사 10년 다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 수업만 다 이수하고 논문은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럼 나중에 언제 받습니까 이 돈? 상환 받아야 되는데. 아유 이 아저씨야. 아 그건 나중에 손비 처리하면 되지. 퉁 털면 되지. 결손 처리라고 그러잖아. 아 근데 저게 많으면은 상당한 되면 저걸 갖다가 빨리 상환이 안 되면 이 제도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적 자금을 두 번 푼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김대중 당시에 DJ 당시에 그 당시 IMF 때 한 140조인가 근데 공적 자금을 풀었고 두 번째는 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당시 국제 금융위기 때 또 2차 근데 공적 자금을 풀었습니다. 근데 MB 정부에 푼 것은 거의 110몇 퍼센트 그대로 다 거둬들였어요. 아, 예, 예. 그거 다 거둬들였으면 110몇 퍼센트 이자분을 받았기 때문에 110몇 퍼센트가 됩니다. DJ 때 간 건 이제 140몇 조 풀어서 110조가 30몇 조 하늘로 날아갔어요. 요즘 30조가 아닙니다. 20년 전 30조는요. 요즘 100조 돈입니다. 근데 날아갔고 어떤 놈이 먹었어요. 어떤 놈이 먹었는지 지금 보면 DJ 정부 시절에 이른바 실세임내 하던 그 인간들 집을 털어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이 이제 그때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때 후보로 지명되면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이제 국민 관심이 글로 쏠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박주민 의원이 그걸 이제 새로 간사가 되면서 단독을 하면서 그 이슈가 이제 막 달라붙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국민들이 다른 거에는. 그때 이제 민생법안 99개에다가 슬그머니 넣어갖고 이제 저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20대한테 인기가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인기를 주기 위해서 저걸 딱 통과시킨 거죠.